오징어 한 마리 잡아왔어요. 이거 있나요? 자, 여러분, 오늘은 해설 먼저 빠르게 할게요. 해설 몇 개 하고, 미분 끝내고,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적분 들어갑니다. 부정적분부터 해가지고, 정적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12번 볼게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수 x가 두 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거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뭐 fx가 3차인 거 알겠는데 fx 더하기 fx 플러스 2라는 거를 뭔가 좀 이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그냥 통째로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함수를 만약에 gx라고 한다면, 자, 확실한 건 뭐냐,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4차 함수입니다. 이거 맞나? 왜냐면 fx가 최고차항 개수 1인 3차 함수니까 fx 플러스 2도 똑같이 3차 함수일 거야. 최고차항 개수 1인 거. 그러면은 이거 중에 더하시면 최고차항 개수가 2인, 그러니까 요만큼이 최고차항 개수 2인 3차 함수일 거니까, 여기에다가 x 플러스 1을 더한 게 그냥 4차 함수가 될 거라는 거지. 최고차항이 2인 4차 함수.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잘 보세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x가 몇 개 있냐면 두 개 있답니다. 두 개, 정확히 두 개야. 그러면 이거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 이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돼, 무조건. 그러면서 x축이 여기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겠나? 얘가 뭐냐면 gx라는 거야. 이렇게 돼야지 무조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두 개밖에 안 나오겠다는 거지.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gx에서 일부가 극소값이 아래로 내려가면, x축 아래로 내려가면 두 개는 아닐 거 아니야.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건 요 그림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얘는 어디냐면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겠지. 그 이유는 뭐냐면 이 gx라는 식을 내가 뭐라고 잡았냐면은 이 식을 내가 gx라고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gx에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은 인수로 포함할 겁니다. gx는. 그리고 나머지 하나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a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지. 뭔지 모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gx라는 식을 한번 써볼 수가 있어요. gx의 식은 최고차항 개수 2겠고, 그 다음에 x, 오늘 좀 어려웠나 시험? 다시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던데. 내가 좀 난이도 조절 잘못한 듯 이번에. 좀 어려워 보이더라. 이렇게 된다 이거야, gx가. 그럼 여기서 무엇을 구하실 수가 있느냐? fx 더하기 fx 플러스 2. 얘는 그럼 뭐가 될 거냐면은, 지금 gx는 x 플러스 1에다가 얘를 곱해 놓은 거니까 이 식은 이렇게 되겠죠. 최고차항 개수 2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a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야. 뭐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사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뇌 빼고 하기 좋습니다. 그냥 fx를 x 3승 더하기 bx제곱 cx 플러스 d 이렇게 놓고 그냥 양변 같다고 하면은 사실 끝이긴 해.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하는 게 뭐 머리 안 아프고 좋기는 해요. 솔직히 시간만 있으면.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가지고 f-1 더하기 f1이 0이다. 이걸 이용해서 이 BCD를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전개해서 요거 두 개 양변 같다 하시면 됩니다. 그냥 미정계수법이죠. 양변 같다 해서 계산하시면 그냥 계산 결과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은 애초에 이 함수 자체를 그냥 하나의 4차 함수로 보는 거, 이게 핵심이었어. 얘를 애초에 하나의 4차 함수로 보시면 이 4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기 위해서는 모양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실수가 2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정확히 딱 2개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식이 애초에 gx가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은 fx 더하기 fx 플러스 2는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얘가 x는 알파랑 x는 베타에서 극값을 갖는다. 자, 이거는 완벽하게 비율 관계로 그냥 다 풀게요. 자, 첫 번째, 요렇게 일단은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가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라고 하고 있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베타라고 하시면 여기가 베타가 맞죠? 그럼 여기는 얼마라는 소리냐면은 마이너스 베타라는 소리겠고, 그 말은 변곡점이 뭐라는 소리냐? 변곡점이 0이라는 소리겠지. 맞나?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마이너스 베타면 변곡점은 0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주목을 하셔야 되냐? 다조건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다조건. 자, 다조건을 한번 보시면은 FA에서, F알파에서 F베타를 빼면 9분의 31에. 근데 F알파에서 F베타를 뺀 값은 F베타를 뺀 값은 이 높이잖아, 그지? 이 높이는 얼마냐면 최고차항 얼마죠? 3. 여기 높이는 4 곱하기 최고차항 3 곱하기 한 칸의 크기 얼마야? 베타거든. 지금 한 칸의 크기가 베타 3승입니다.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되냐? 9분의 32예요. 맞나? 4AK 3승? 이렇게 쓰는 거야. 4AK 3승이 9분의 32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은 베타 값이 뭐가 나오느냐면 3분의 2가 나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럼 베타가 3분의 2니까 여기 다시 한번 지우고 써주시면은 극소를 어디서 갔냐? 3분의 2에서 가지겠고, 극대는 어디서 갔냐면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이렇게 가진다 이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라조건을 보시면은 잘 보세요. 라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절대값 fx의 모든 극소값은 서로 같고 얘는 양의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잘 봐. 양의 실수 전체에서 이 절대값 그래프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x축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x축의 위치가 이렇게 중간을 지나버리면, 여기에 만약에 x축이 있어버리면 절대 미분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여기 x축이 있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접해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미분 불가능하거든? 그럼 한마디로 x축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x축의 위치가 최소한 여기에 있는 이 극소값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돼. 지금 여기 있는 이 빨간 선이거나 또는 뭐 x축의 위치는 더 아래쪽에 있어도 상관은 없겠죠. 왜냐면은 이 양수 쪽에서만 미분 가능하면 된다는 거거든. 양수 쪽에서만. 그러면 이 x축의 위치는 극소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이게 아래쪽에 있다고 치면 여기 왼쪽이 어떻게 되냐? 이쪽 왼쪽 부분이 접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러면 라조건이었나?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극소값이 다 같대요. 여기 극소값이랑 여기 극소값이 지금 달라버리잖아. 이렇게 되면. 뭔 말인지 되나 이거 지금? 그러니까 x축은 어디 있다는 소리냐? 얘가 x축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극소값이 다 같아져. 왜냐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절대값 함수 배우면서 접혀 올라가는 부분은 무조건 극소가 된다 그랬었잖아. 그지? 접혀 올라가는 부분. 그럼 이 접혀 올라가는 부분이 극소가 되는데 이 극소가 오른쪽 이 양수 쪽에 있는 극소값이랑 완전히 같아야 돼. 그러면서 미분도 가능해야 돼. 그러려면 무조건 이 극소값에서 x축과 접해야 된다는 거죠.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3분의 4. 자, 놀랍게도 나 조건 안 쓰고 그냥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면은 요 fx는 뭐가 되겠냐면 fx는 3 곱하기, 자 봐봐, 여기가 x축이거든. 그럼 여기는 3분의 2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4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될 거냐면 x 플러스 3분의 4 곱하기 x 빼기 3분의 2의 제곱. 끝. 요게 fx예요. 그래서 비율관계 이용해가지고 그냥 나 조건 필요도 없이 그냥 문제 풀립니다. 그쵸? 결국 저 라 조건이 핵심이긴 했어요. 라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저 x축의 위치를 파악해서 함수값 찾는 거. 그 다음에 22번. 오늘 시간이 많이 모자랐을 것 같긴 하더라고. 계산을 좀 해야 돼서. 자,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면서 하나 확실한 건 a의 값은 음수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함수 gx는 2차항의 개수가 0이래. 그러면 얘는 뭐 대충 써보시면은 cx 3승 더하기 dx 플러스 2 뭐 이렇게 되겠지. 좀 죽고 싶다, 그쵸? 미지수가 너무 많어. 일단은 뭐 이렇게 된다고 치자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hx는 뭐가 되냐면 hx는 fx gx. 자, 여기서 fx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크면 gx가 나온다. 뭐 이렇게 된답니다. 자,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일단 미분 가능하대. 그러면은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 얘는 어차피 fx, gx 각각은 뭐 무조건 미분 가능합니다. 그죠? 다항함수니까.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어떤 거 보셔야 되냐? 이거 보셔야 되죠. 첫 번째, f 0이랑 g 0이랑 같아야 되겠지. 왜냐면 얘는 결국 있잖아, 0에서만 미분 가능하면 되거든. 근데 0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당연히 연속이어야 돼요. 그건 기본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요것도 같아야 되겠지. f 프라임 0이랑 g 프라임 0. 그쵸? 요거까지는 일단 기본이야. 근데 이거 계산하려고 보니까 조금 곤란합니다. 그죠? 좀 곤란하니까 일단은 냅두자고. 왜냐면 미지수 너무 많아. 짜증나니까 일단 냅둘게요. 물론 이거에서 꽤나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긴 합니다. 나중에 계산해보세요. 요거는 제가 지침만 다 드릴 거니까. 야,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중요한데 그림을 한번 일단 그려볼게. 자, 어떻게 그려지냐면 x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니까 x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차함수를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대충 그려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지겠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뭘 그려야 되냐면은 저 3차 함수를 그려야 되거든. 3차 함수. 자, 근데 변곡점이 어디냐? 이게 중요해요. 변곡점은 0이야. 그지? 한마디로 여기가 지금 변곡점이라는 소리거든. 그럼 이쪽에서 오른쪽에 뭐 예를 들어 극소값이 이런 식으로, 아이고야, 여기 미분 가능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다는 거겠죠. 여기가 어디냐면 위치가 변곡점이라는 거야. 그게 중요해. 지금 핵심이야, 여기가.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hx는 h0, hx는 얘가 이제 hx입니다. 얘가 hx. hx는 h0의 모든 근의 합이 1이래. 자, 여기가 뭐냐면 h0이거든. 자, 얘의 모든 근을 일단 찾아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하나 있죠, 일단.
따라서 hx는 h0의 근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몇 개 있겠어? 3개 있겠지. 무조건 3개 있어요. 무조건 3개 있어. 그림 보시면. 근데 이 근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 첫 번째로 당연히 x는 0 있겠죠. h0은 h0 똑같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지? 얘가 근이고요. 또 하나의 근 어딨냐면은 여기에 있거든? 이거 얼마게? 마이너스 2예요. 왜냐면은 이거 2차 함수란 말이야. 잘 봐. 이게 2차 함수니까 지금 2차 함수에 뭐지 이거?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면은 0이랑 같은 값 갖는 거 어디에 있겠어? 마이너스 2에 있겠지. 왜냐면 대칭이니까. 2차 함수 성질이에요. 2차 함수 성질. 대칭축에 대해서 h0과 같은 값, 즉 f0이잖아 결국. 그지? f0이랑 같은 값을 갖는 곳은 f-2일 거니까 또 나머지 하나의 그는 마이너스 2겠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뭐라는 거야? 3이라는 거지. 왜냐면 이 근의 합이 1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3이다. 자, 그러면 이 함수 hx 있죠? 여기는 어디게? 루트 3. 왜냐면 이거 변곡점이거든? 변곡점에서 1대 루트 3이잖아. 맞나? 1대 루트 3. 변곡점에서의 비율관계 1대 루트 3이에요. 1대 루트 3. 이게 1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얼마? 여기가 전체가 3이니까 루트 3 쪽이 3이니까 여기 길이는 얼마냐면은 루트 3이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극소값을 갖는 곳의 좌표는 루트 3입니다. 자, 그리고 나조건을 볼게요. 나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에서 3,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이거라고 하거든. 자, 다른 거 다 지우고 마이너스 2와 3 사이 구간만 볼게. 잘 봐. 마이너스 2가 어디였냐면 이 왼쪽에 근이었어. 그러니까 이 왼쪽은 무시하라는 거지. 여기는 관심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 3은 어디냐면 여기거든? 그럼 함수가 뭐만 남아? 요것만 남는다 이거지. 맞나? 마이너스 2랑 0이랑 3에서 전부 다 함수값이 같아요. 전부 다 함수값이 같아. 그러면서 걔는 변곡점이었으니까 양쪽에 있는 이쪽의 극대값과 오른쪽에 있는 극소값 얘네 두 개가 뭐가 되냐?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되겠다 이거야.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자, 지금 내가 찾는 구간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3 플러스 4루트 3이라는 거야. 3 플러스 4루트 3. 근데 마이너스 2랑 3이 뭐였냐? 애초에 요 h0이랑 같은 값을 갖는 걔네들이었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2, 0, 3. 그러니까 최대 최소의 위치가 애초에 어디에 있겠냐? 그림을 그려보시면 왼쪽의 극대값과 왼쪽의 극소값이 최대와 최소라는 거지.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림 보시면 이해돼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결론이 나냐면 최대값 빼기 최소값은 최대값 빼기 최소값은 뭐가 되냐? h-1에서 h 루트 3 빼는 거니까 그냥 f-1에서 g 맞냐? g 루트 3 뺀 거겠죠.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 함수의 극대값에서 3차 함수의 극소값 뺀 거라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뭐 ABCD 다 계산할 수 있고요.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하시려면은 GX라는 식을 좀 쉽게 바꿀 수가 있어. 어떻게 하시냐? CX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플러스 저거 얼마? H0 그러니까 G0 더하면은 2 요렇게 쓰시면은 문자 하나 없앨 수 있겠다. 그쵸? CD 원래 3개 있었는데 이렇게 문자 하나 없어지겠고 뭐 이 상태에서 계산해가지고 잠깐만 루트 3이 아니지. 이거 3이지 3 sorry. 여기가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거 저번에 했던 겁니다. 변곡점 이용해가지고 함수식 세우는 거. 변곡점의 위치와 같은 값 두 개 가지고 와가지고 x 플러스 3, x 빼기 3 해놓고 거기다가 그 0에서의 함수값만 딱 더해주면은 그게 그냥 저 함수가 되는 거니까 요거 이용해서 식 세운 다음에 계산만 나머지 하시면 돼. 요거 계산하시고 요거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구해가지고 계산하시고 이거는 그냥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니면은 뭐 비율관계 이용해서 하셔도 되는데 비슷비슷해요. 어차피 계산하는 게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뭐 비율관계를 활용하시든 아니면 그냥 계산을 하시든 여러분 편할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하고 그 진도 나갈게요. 뒤에 오늘 미분 마무리 할 거니까. 자, 도함수의 활용 없는 사람 있나 혹시? 없는 사람 있나 혹시? 있지? 자, 어디부터 볼 거냐면은 24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24페이지. 찢으면 어떡해. 자, 그래프. 사실 이 그래프 보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어쨌든 이 그래프를 보시고 원함수를 찾는 거나 아니면은 원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찾는 이런 거를 많이 하실 텐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그려져 있는 함수가 fx인지 f'x인지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실수해서 틀리면 진짜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잘 보세요. 알겠죠? 여기 보시면은 f'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가 f'. 그 다음에 각각의 근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다. 자, 여기서 f0은 0일 때 방정식 fx는 k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래요. 자, 그럼 얘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뭐 아이고야. 그치. 요렇게 생겼겠지. 3차 함수 요렇게 생겼을 거고요. 왜냐면은 저게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위치가 각각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겠다. 자,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되냐?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되거든.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려면 이 K의 위치가 여기, 자, 저번 시간에 했죠.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려면 무조건 극대거나 극소입니다. 3차 함수에서는. 여기거나 여기겠다. 한마디로 이 문제 뭘 찾으라는 소리냐? 그냥 극대값, 극소값 찾으라는 문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될 텐데 계산은 어떻게 하시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으셔야만 하는데 뭐 주어진 게 여기 두 개 극대극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f'x의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f'x는 뭐가 되겠냐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3에다가 뭔가 최고차항이 곱해져 있는 상황이겠지. 뭔가 최고차항이.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얼마냐? 3이라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f'0이 3이 아니지, 마3이지. f'0이 마3 맞냐? 마3 맞지? 마3인 거거든? f'0이? 그럼 여기다가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겠냐?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나와 있는 정보지만 얘를 좀 활용을 하셔서 이 값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f'x가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는 어떻게 써볼 수 있겠냐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 여기 뭐가 되냐면 비율관계 생각해보시면 0이 됩니다. 0. 그쵸? 여기 값이 0이에요. 0. 그러면 fx라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겠냐? fx라는 식을, 자, fx는 얘랑 얘를 활용해서 식을 만들어 주시면은 fx는 최고차항 계수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 곱하기 x 더하기 f0 뭐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죠. 맞나? 이거 꼭 알아야 돼. 이렇게 쓰는 거. 여기 두 개 값 활용해가지고 같은 값 갖는 거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f'의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f의 최고차항 계수는 뭐였겠냐?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죠. 그래야 미분에서 마이너스 1 나올 거 아니야. 뭔 소리인지 되나?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얘는 어쨌든 a 곱하기 x 3승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미분했더니 최고차항 계수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거든. 미분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 그러려면 이 a가 무조건 뭐여야 되냐? 마이너스 3분의 1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다.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자, 그 다음에 F형 뭐라고 되어 있냐면 0이라고 되어 있다. 그쵸? 그래서 여기가 0이다. 이게 fx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시는 건 극소값과 극대값. 근데 f형이 0이니까 극소값은 당연히 0일 거고, 극소값은 0일 거고, 극대값은 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든 4ak 3승 쓰시든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겠다. 그죠? 4ak 3승 쓰면은 3분의 4네요. 얘는 3분의 4네. 그치?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비율관계 정말 알아야 돼요. 정말 알아야 돼. 엄청 빨라. 이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이렇게 안 하면은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fx는 ax 3승 플러스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해가지고 이거 미분한 게 저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찾은 다음에 뭐 찾아야 돼. 근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뭔 소리냐면은 이렇게 놓은 다음에 f'x는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해서 얘가 뭐가 된다고 하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하시면 그냥 a, b, c가 다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셔도 뭐 크게 무방하긴 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뭐 f형은 0이니까 d는 없고 뭐 이렇게 찾아도 크게 상관없긴 하겠죠. 나는 뭐 비율관계로 해서 풀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기는 하다. 그 다음에 접선 한 번만 보고 갈게요. 33번 이거 한번 보고 갈게. 자, fx는 x 3승 플러스 3x 제곱. 자, 요거를 그려보시면은 요렇게 생겼겠고, 얘는 이제 x제곱에 x 더하기 3.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겠냐? 마이너스 3이 한 근이고 0이 한 근인 요런 식으로 생겼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y는 fx. 자, x제곱이니까 접하는 거야. x제곱.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4,a를 지나고 곡선에 접하는 직선이 3개 있대요. 3개. 자, 그럼 좀 생각을 해볼게. 얘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야. 자, 마이너스 4가 대충 뭐 여기쯤에 마이너스 4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쯤 마이너스 4예요. 이게 x는 마이너스 4. 근데 이거 내가 약간 좀 과장해서 그릴게. 형태를 좀 보기 위해서. 여기 뒤에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갔다고 쳐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갔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잘 봐잉. 마이너스 4,a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면, 여기 아래쪽에 있다면, 여기서 이 곡선에다가 접선을 몇 개 그을 수가 있겠냐 좀 생각을 해보자면,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접선 그어봐. 이렇게. 두 개밖에 못 그립니다. 어떻게 되냐? 여기 왼쪽에서부터 여기 하나, 그쵸? 그 다음에 하나는 뭐 한 여기쯤 대충 이런 식으로 하나. 이거 말고 더 그릴 수 있는 게 있느냐? 더 그릴 수 있는 게 있느냐 하면 없어요. 이거 말고는 더 이상의 접선을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점의 위치가 만약에 이 곡선과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가잖아. 그럼 똑같이 여기서 하나 그을 수 있고요, 여기서도 하나 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그을 수가 있냐, 여기 아래쪽, 이쪽 있잖아, 이 아래쪽,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게 돼, 접선을. 그래서 마이너스 4와 이 함수가 만나는 점이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x는 마이너스 4라는 직선이랑 이 함수 fx가 만나는 점이 있겠죠. 얘보다 마이너스 4,a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무조건 더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애초에 접선이 3개가 그려집니다. 이 점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이 왼쪽 부분, 이 마이너스 4보다 왼쪽인 부분에다가 접선을 그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접선을 그리게 된다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밖에 못 그린다는 거지. 근데 얘보다 더 위쪽, 여기에 있다면 여기 하나, 여기 아래쪽에 하나, 이 왼쪽에도 하나 해가지고 접선을 3개를 그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애초에 이 a라는 값은 마이너스 4,a에서 a라는 값은 뭐보다는 크셔야 되냐? f 마이너스 4보다는 이제 커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 지울게요. 이 부분들. 나가리 시키시고, 그럼 이제 이 위쪽에서 여기서 그린다면 이렇게 3개가 딱 그려질 텐데, 자, 지금 내가 그려놓은 요 상황 있지? 요 상황에서 세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잘 보세요. 첫 번째,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접선. 얘는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그죠? 여기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양수.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접선은 기울기가 음수. 맞나?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니까 위치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긋는 거는 양수겠죠. 맞나? 얘는 양수일 거야. 그럼 지금 어떻게 됐냐? 양수, 음수, 양수거든. 그러면은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직선의 기울기 곱이 음수다 라는 걸 얘는 만족시킨다. 그쵸? 지금 이 상황은 그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점의 위치가 여기 위쪽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냐? 여기 위쪽에 있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접선 3개를 그리시면은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저 아래로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또 여기 하나, 요렇게 생기거든? 그러면 세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냐? 음수, 음수, 양수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이 점의 위치, 이 점의 높낮이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 점이 극대값보다 위로 올라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왜냐면 극대값에서 이놈 때문에 그래, 이놈 때문에. 이놈의 기울기가 얘가 정확히 극대값에 여기에 있었더라면 기울기가 0이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 점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 기울기가 음수로 바뀌어요. 근데 얘는 원래 음수야. 이 극소 쪽의 그 기울기는. 그래서 음수, 양수가 되면서 세 직선의 기울기 곱이 양수가 돼버립니다.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 값은 A 맞죠? A 값은 뭐보다는 작아야 되냐? 극대값보다는 당연히 작아야 되겠고, 극대값의 위치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비율관계 생각해보면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거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최대값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찾으면 끝이긴 해,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최대값 찾으라고 하니까. 근데 하나만 더 생각해보자고, 하나만. 문제는 끝이에요, 여기서. 이게 끝이야, 문제는. 만약에 얘가 여기쯤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F-4랑 극소값 지금 0입니다. F-마사랑 극소값 사이에 있다면 이때 접선들 3개 그려볼게. 이때는 여기 오른쪽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위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되냐? 기울기가 셋 다 양수가 나와요, 이번에는. 맞나? 여기도 양수고, 이쪽도 양수고, 이 아래쪽도 양수가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도 사실은 제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A의 범위는 실제로 요게 아니고 이렇게 돼. 이게 최종 A의 범위입니다. 최대값은 사실 정수 A니까 얘보다 작은 그냥 정수 하나만 찾으시면 끝이긴 하겠죠. 자,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뭐 이제 부등식을 하겠고 나중에 거속시도 하겠지만 이 단어는 어쨌든 이름이 뭐냐, 도함수의 활용이란 말이야, 활용. 그럼 도함수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게 핵심이거든? 근데 도함수 활용은 제가 생각했을 땐 무조건 단 하나예요. 뭐냐, 그냥 함수 그리는 거야. 그게 다야, 무조건. 그러니까 함수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시면 돼. 뭐 근이 3개야, 그럼 근 3개 되도록 그리시면 되는 거고, 근이 2개야, 2개 되도록 그리시면 되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근의 위치가 뭐 알려져 있어. 그러면은 그 각각의 x값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러면은 뭐 프라임의 근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극대극소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고민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계산법으로는 비율관계를 활용하시면 좀 괜찮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림을 많이 그리라는 거야. 제발 그림을 많이 그리셔야 이게 눈에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오면은 쉽지가 않아, 문제 푸는 게. 이것도 그냥 그림으로 다 풀리는 거잖아, 그치? 자, 다음으로 이제 부등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등식 쪽은 사실 뭐 크게 별건 없어요. 별건 없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림에 대한 생각을 할 텐데, 부등식에서 이제 뭐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뭐 찾으세요 이런 게 나올 텐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결국은 최대 최소가 될 겁니다. 웬만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나오냐? 여기 써놓은 거 보시면은, 자, 맨 위에 보세요. 이게 박스가 조금 이상하게 돼 있는데 보통은 이런 거를 보이라고 할 거야. 일반적으로 보이라고 하는 건 fx가 뭐 예를 들어서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시오, 또는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fx가 특정 a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시오,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자면, 그럼 여러분이 보이셔야 되는 건 뭐냐? 자, 대충 내가 fx 그려볼게. 잘 봐. fx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자, f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a가 뭐보다는 작아야 되겠어? 여기보다는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a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여기가 a여야지, 여기가 a여야지 fx가 전체가, 이 fx 전체가 항상 a보다는 위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정말 이게 답니다. 부등식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 요 값을 찾는 거야. 최소값 또는 최대값. 근데 예를 들어 막 3차 함수가 있어. 3차 함수가 있고, 이거 그냥 한 방에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 있는 내용들. 이게 다예요, 진짜로. 3차 함수가 있는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는 거야. x가 0보다 클 때 fx가 예를 들어서 뭐 a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는 a가 뭐냐? 이걸 물어본다고 쳐볼게. 이걸 물어본다고 쳐볼게.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셔야겠냐? 0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이 그림에서 0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0이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은 무슨 값이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냐? 여기에 있는 요게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맞나?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전체 부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에서 뭘 찾으시면 된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최소값을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최소값 또는 최대값 찾는 게 부등식의 끝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림 잘 그리셔가지고 그것만 찾으면 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0이 만약에 뭐 여기에 있었어. 예를 들어서 0이 여기에 있었어.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a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 보래. 그럼 a는 어디 있어야 되냐? 그냥 얘보다 아래에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런 데가 a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야. 어차피 내가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0보다 큰 쪽만 볼 거니까 0보다 작은 쪽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 구간 내에서의 최소값이 예를 들어 a보다 크거나 같게 만드시면 된다는 거야. 그게 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냥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걸 막 정리를 해서 그냥 써놓은 거거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요것만 하나 마지막 얘기하고 넘어갈게. 만약에 이걸 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의 90% 이상 얘를 보일 겁니다. 그쵸?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이는 상황은 이거 저번에 한 적 있죠? 이거랑 차이 내가 얘기했었지, 저번 시간에.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x2 요거랑 차이점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은 x값들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였고, 얘 같은 경우는 뭐였냐? 아무거나 x값을 가지고 오더라도 얘가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gx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fx가 더 커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x값을 무엇을 가지고 오더라도 이 파란 함수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식이고, 그냥 같은 x값, 똑같은 x값에 대해서 항상 fx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게 왼쪽식입니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치? 왜냐면 x가 똑같으니까 여기는 똑같고 여긴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와 있으면 그냥 이거 두 개 빼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시면 그게 끝이다. 자, 문제 풀면서 같이 보죠. 별거 아닙니다. 한 문제만 풀고 여러분 하나 풀어보고 마칠 거예요. 34번 요거 한번 해보자. 같이 해볼게. 자,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가 성립해야 돼? x 4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9가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자, 제가 그 방정식 쪽에서 이런 거 했어요. x가 있고 x가 아닌 다른 미지수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었냐? 기억나시나 혹시? 얘네들을 반대로 넘기라고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x 있는 애들만 정리를 이렇게 하시고, 반대편에다가 뭐 넘기냐? 얘네들을 넘겨서 생각을 하시는 게 베스트다 이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 함수 그냥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얘와의 위치관계를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숫자니까. 어차피 숫자거든. 그래서 왼쪽 함수 그려볼게. 그리기만 하시면 돼 이거는. 자, fx를 x 4제곱 빼기 4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f 프라임 x. 자, 여러분 그림 그리실 때는 그냥 미분해가지고 극대극소 찾아서 그리시면 되겠다. 근데 얘는 뭐가 될 거냐면 4로 묶었을 때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근데 여기서 얘는 허근 갖는단 말이야. 그럼 이거 뭐냐? 아프리카예요. 그죠? 아프리카. 근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4차 함수인데 근이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 허근이야. 한 실근과 두 허근 가지면은 걔는 어떻게 생겼냐?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뭐 오른쪽으로 꺾였는지 왼쪽으로 꺾였는지 뭐 모르겠어.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충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대충 이게 생겼어. 그러면서 극소는 어디서 가지냐? 극소는 무조건 1에서 가지겠죠. 그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잘 봐.
이 함수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9가 여기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이 최소값보다는 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거를 마무리 계산을 해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는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냐? f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 극소값, 여기서 최소값이죠, 이 함수의. 이 함수의 최소값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지 이 식이 무조건 성립할 거라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해야 되니까 얘 값은 이 최소값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계산하시면 끝.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마칠게요.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35번.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얘도 마찬가지로 x만 남기고 k는 반대로 넘겨.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쉬워요, 보기가. 그래서 요거 그림 그리시면 되겠다. 얘를 또다시 fx라고 하시면 fx가 3x 4제곱 마이너스 4x 3승 마이너스 12x 제곱. 여기서 f'x는 12x 3승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12x로 묶어주시면은 x 빼기 2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 어떻게 생겼냐면 극대 극소가 0, 마이너스 1, 2에서 갖는다는 소리겠고, 그러면은 대충 뭐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게 뭐 어디가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여기가 잠깐만, 맞지 이거?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2. 그럼 여기서 최소값의 후보는 어디냐? 최소값의 후보는 얘거나 얘겠지. 그래서 둘 중에 값 대입해가지고 더 작은 거보다 마이너스 k가 더 밑에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얘가 더 작겠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극대에서. 그렇지 않겠나?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어쨌든 미분해가지고 이게 극소를 갖는 곳에서 4차 함수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에서 무조건 최소일 거란 말이지. 그래서 두 값 중에 작은 거 보다도 마이너스 k가 더 작다 계산하시면 이제 끝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10분 쉬었다가 8시에 다시 시작할게요.